물건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남자 여자가 뭐 연애를 할 때도 콩깍지가 씌이거나 사랑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건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 아파트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초보자가 경매로 실수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한 경매가 아니라 낙찰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 때는 물건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 통해갖고 인장을 하고 보증금도 준비를 해서 경매에 입찰을 갔어요. 내가 생각했던 수익 구간이 있거든요. 이 수익률 구간을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금매가보다 나는 저렴하게 사야지만 나한테 수익이 있는 건데,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금매보다 더 비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금매가 근처로 실거주를 위해서 경매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보통 경매에서 먹을 거 없다, 아니면 남는 거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뭐 세네 번 가보시고 이 가격에 왜 낙찰이 되지? 내가 뭐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저 사람을 잘못했나? 와, 저 사람은 저거 갖고 왜 입찰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계속 빠지게 되다 보면 수익을 위한 경매가 아니라 낙찰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경매를 하게 돼요. 수강생분들을 가끔 보면 매번 폐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금 내고 정말 남는 게 없이 낙찰을 받아서 경매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매라는 것 특성상 일반 부동산에 가면은 그 부동산을 보고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경매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마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수익률 구간을 보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한 사이클만 돌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낙찰을 받았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만약 수리비가 많이 청구가 되거나 뭔가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낙찰을 위한 경매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경매를 해야 되는 거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낙찰 받아야지, 이번에는 무조건 낙찰 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항상 정해놓고 나는 수익률을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나만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가의 오류에 빠져서 입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입찰을 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자체가 최저 입찰할 수 있는 가격이 4회인가 유찰이 돼서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3억 3천만 원의 감정가가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와, 엄청나게 싸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억 3천만 원이라는 감정가는 감정평가사 업체에다가 이 물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감정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주변에 실거래된 근거들을 토대로 이 물건의 값어치를 비교를 한 다음에 감정가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분양이 안 되거나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거나 한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찍히거든요. 그 거래가를 토대로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같은 건물이다 하면은 감정평가사분들은 그 거래된 것만 보고 나서 감정가를 매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피스텔도 감정가는 3억 3천인데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 대비 50%로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거나 뭐 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감정가에 대해 50%로 했는데 실제로 매도되는 금액은 만약에 1억 8천이다.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고 수리하고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경매에서는 감정가 대비 몇 프로로 낙찰을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그거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받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초보자일수록 감정가에 대한 오류로 빠지지 마시고요. 임장을 가셔갖고 내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꼭 파악을 해서 매도가 대비 몇 프로, 금매 가격보다 훨씬 더 얼마나 저렴하게 받았느냐, 이거에 꼭 포커스를 맞추셔갖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보자일수록 임장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임장을 하고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러 몇 군데를 돌아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부동산 몇 군데를 알아보고 부동산을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가거든요. 만약에라도 못 간다라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 부동산이 실제로 얼마의 매도가 되고 얼마의 뭐 임차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을 만나보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진짜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초인종을 못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초인종을 눌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좋은 거죠. 저는 안 나오더라도 경매 때문에 여기 방문을 했고 혹시라도 경매로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그 추후 일정 때문에 여쭤보려고 방문을 했다.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적어놓고 갈 테니 저한테 꼭 연락을 달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5분 이상은 보통 연락이 와요. 저는 꼭 임장을 갔을 때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꼭 만나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차장, 정말 요새는 뭐 차량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임대를 놓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편해야지 훨씬 더 빨리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웬만하면은 자주식 주차라 그래갖고 내가 직접 차를 끌고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놔야 나중에 명도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 임차인든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임장 가셨을 때는 매수자의 입장도 한번 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금매 가격, 이게 부동산 사장님들마다 다 다르기도 한데요. 꼭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를 기준을 꼭 잡아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건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임장을 다니거나 하게 되면은 물건지에 대장 아파트 이런 데가 좋은 것들이 물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낙찰 받아야 돼요. 와, 여기 아파트는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아파트라서 이거는 제가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전세가가 4억이고 매매가가 4억 5천이다 했는데 경매로 진행이 된 게 뭐 한 4억 5천부터 시작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수익률 구간을 생각을 해서 나는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만데 그거 대비 몇 프로 이상을 저렴하게 샀다,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물건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소유자 꼭 만나보시고요. 경매 물건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물건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들 눈에 다 좋아 보여요. 그런 물건들은 낙찰가도 올라가게 되고 경쟁자도 많거든요. 저는 약간 추천드리는 건 남들이 조금 관심이 없거나 이런 물건들을 저렴하게 사서 내가 그 물건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타자를 제가 수리를 해서 정상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경매 입찰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기준은 꼭 반드시 가지고 입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설마 이런 실수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 다니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서류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 도장을 안 찍으시는 분들, 입찰 봉투는 냈는데 보증금을 안 내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 돈이 걸려있고 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아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그 날에 뭐가 씌었는지 실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려드린 4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매번 뭐 영상마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로도 알려드리고 그 댓글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